이번 주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이 좋지도 딱히 또 나쁘지도 않았던 그런 하루였는데 이런 가운데서 지난주에 워낙에 또 우리가 승리를 여러 번 맛봤기 때문에 약간의 좀 소외감이 들기도 했던 것 같네요. 선수들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냈을지 오늘 경기 내용 다시 한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개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네. 보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역시 오늘 시장은 그 유가 관련주들이 역시 시장을 주도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유가를 말씀드릴 때 25불에서 35불 박스권을 그쵸? 말씀드렸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을 치고 그쵸, 나왔지 그쵸. 않습니까? 뚫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지금 1960짜리가 지금 네.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121선 저항선 아닙니까? 네네. 여기서 지금 저항을 좀 강하게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전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2등주들을 좀 잘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그런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960짜리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으면서 선도주들은 좀 조정이 나오고, 네. 2등주들이 지금 쇼크브링이 많이 나거든요. 조선주라든지 기계주라든지 지금 건설, 증권까지 해가지고 이런 쇼크브링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좀 강하게 가져가는. 그래서 윗자리의 저항 자리를 강하게 뚫어낼 만한 힘은 지금 여전히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추세적으로는 지금 우상향으로 치고 가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가져가고 있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포트의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을 좀 확보하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오늘 경기 좀 어떠셨어요? 네, 일단 좀 쉬어가는 분위기는 앵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저번 주가 워낙에 주간 단위로 양시장이 다 좋았었으니까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후장 동쇼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왠지 만기까지 엄청 세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지난주랑 뷰가 상당히 좀 네네네. 달라지셨네요. 아무 이유 없이 네. 그냥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느낌상? 예, 예. 네. 첫 만기인데 외국인의 포지션이라든지 외국인들 하는 거 봐서는, 그리고 PF에서 저렇게 한 2, 3천 이렇게 털렸는데도 장이 별로 안 빠지잖아요. 종가 플러스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급적으로 이벤트가 3월 만기인 목요일까지는 좀 세게 붙여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그런 감이 듭니다. 네. 경기 흐름 전반에 대해서 두 분이 느끼는 이 뉘앙스, 말씀해 주시는 그 느낌들이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선수별로는 좀 어떨까요? 지금 라인업 함께 보시죠. 오늘의 1번 타자입니다. 키움증권, 2번 대우인터내셔널, 3번 대우조선해양, 4번 두산인프라코어, 5번 삼성LNS, 6번 롯데쇼핑, 7번 아시아나항공, 8번 한국전력, 9번 오공입니다. 9명의 선수 명단이 모두 다 공개됐는데요. 한 선수, 한국전력 8번 타자입니다. 한국전력만 오늘 좀 부진했고요. 나머지 선수들 출루율 좋습니다. 안타도 중간중간에 있고요. 좀 어때 보이세요, 전문가님? 오늘 선수들이요. 네네. 역시 지금 2번, 3번, 4번 이 중심 타자에 있는 선수들은 역시 이제 유가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산해양, 두산인프라코어. 그렇습니다. 네. 그 유가 관련주 중에서도 2등주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 조선주 같으면은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는 좀 그래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고, 대우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이런 애들이 세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네. 이제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는 그동안에 우리가 거론을 많이 했던 종목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종목들이 2등주로서 이제 치고 올라온 흐름, 강하게 이런 흐름을 좀 가져갔고,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를 이 앞주에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네. NH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증권주들이 올라오는 게 전체적으로 지수는 지금 우상향 쪽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흐름하고 연동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키움증권은 오늘 또 이제 호재가 또 하나 나오면서 강하게 좀 반등을 해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화장품주에서 이제 산성 LNS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12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렇게 빠졌다가 이제 역배열에서 수령 구간을
걸쳐주고 네. 이제 정비별로 이런 게 이제 형님 나 갈라요입니다. 추세를 전환시킨다라는 얘기거든요. 강하게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방을 잡아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신동빈 회장이 다시 주총에서 어느 정도 그 의결권을 받아내는 이런 흐름 이겼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주사 관련해서 또 한번 흐름을 잡아간다 이렇게 보고 역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한진칼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50원까지 갔다 1,200원 밑으로 또 내려오는 네, 그런 원화 강세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바닥에서 세게 치고 올라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컨셉이 지금 시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등주들이 치고 올라오는 흐름. 이런 흐름을 간다. 전체적으로 대장주들이 한번 1순환이 끝나고 나서 지금 2등주, 3등주로 내려온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황을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1등주에서 2등주로 돌아왔다가 3등주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거의 1순환을 마감을 하고 새로운 시장에 어떠한 패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좀 하는 그런 그 흐름이 오늘 전개가 됐다. 특히 한국전력 같은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이런 1등주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됐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그렇네요. 허 위원님은 좀 어때 보이세요? 네, 오늘을 올랐던 거는 뭐 유가 관련의 상품주들 계속 전면에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아시아나나 뭐 한진이나 두산이나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다 좀 그 재무 구조가 좀 뭐 부실했던 그렇죠. 네. 예, 좀 취약했었던 그런 종목군들 그거 뭐 죽다 살아났던 업체들 뭐 이런 쪽들이 주가에서도 확인됐는데 산성도 들어와 있죠. 산성 LNS는 또 재무 구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었는데 주가가 거의 뭐 한 80% 그렇죠. 빠졌었으니까 네네. 그쯤에서 이런 종목들이 그냥 다 그냥 뭐 큰 이유 없이 그냥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냥 상승이 나왔고 시총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많이 올랐습니다만 뭐 주가에는 영향을 별로 그러니까 전체 지수에는 영향을 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수급 쏠림이 아마 이제 순환매 돌면서 이쪽으로 좀 많이 이런 구조 조정이라든지 재무 구조 개선주들 뭐 그런 쪽들에 많이 쏠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전체로. 그러고 보니까 섹터는 대체로 다 다른데 뭔가 패턴상으로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을 띠는 선수들이 많네요. 그럼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오늘 두산인프라코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타자죠? 네네. 우리가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 이런 종목들을 그동안 좀 제가 악평을 좀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세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 이 액면가 이하짜리들이에요. 액면가 이하에서 지금 액면가를 회복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등주들의 흐름인데 이제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번에 재무 구조를 좀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금 건이 지금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공작기계 부분을 매각을 하면 한 1조 1천억 가까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요거는 전액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약발이 좀 먹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켓을 국내 시장에서 상장을 IPO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 또 한 1조가 들어오는데 지금 올해 단기 차입금을 상환할 게 한 8,900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번에 공작기계 매각한 부분만큼은 네. 순수하게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연결 순 차입금으로 봤을 때 한 5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한 3조 9,200억 정도로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5조 5천억이 아니라 5조 500억이죠. 500억. 거기에서 이제 4조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저는 트레이딩적인 차원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구조적으로 사실은 공작기계 부분이 두산인프라코에서 매출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OPM이 가장 높은 사업 파트 쪽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좀 팔아먹었기 때문에 수익성은 저하될 수뿐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중국 쪽에 특히 이제 건설기계 쪽도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시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업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그쪽에서 들어왔던 지분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에는 힘들다. 이런 부분으로 좀 보고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빚 갚느라 알짜배기 사업 부분을 팔았으니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좀 매력적이지 않다. 네네. 이런 의견이시네요. 허 위원님은 좀 어떠세요? 네, 인프라코어요? 네. 단계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일단 뭐 빚이 많은 것은 갚은다고 해도 많은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 시황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이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 어떻게 이제 짜서 나갈지는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공매도가 많은 것이고 또 대차 잔고도 좀 많이 대차가 실제로 이제 체결됐던 나왔던 부분들도 많던데 이게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한번 말아올려 또 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쇼커버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낙관하고 있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다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눌러도 못 받아 이 정도로 이제 대면 누르는 거지 눌러가지고 안 받아지는데 그게 막 누르지는 않거든요. 과도하게 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많은 쪽들은 항상 주의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약간은 좀 트레이딩 쪽으로 좀 보수적으로 이 선수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허 위원님의 관심 선수도 볼게요. 예, 저는 오늘 2번 타자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인데요. 네, 오늘 5% 정도 올랐네요. 네, 오늘 한 장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예, 한 곳에서 지금 리포트 나왔는데 그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가도 뭐 영향을 주긴 했던 것 같고요. 그 증권가 평균치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한 800억대예요, 이 회사가. 근데 이제 오늘 리포트를 낸 쪽이 한 960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보다 거의 한 20% 이상 더 세게 본 거죠. 아마 그런 부분도 영향을 약간 줬던 것 같고요. 연간으로도 한 3천억 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가이던스인 것 같고요. 또 얘네가 이제 최근에 글로벌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구조조정 이슈도 약간 있는 업체들이 많죠. 이쪽에 자원 개발, 뭐 트레이딩 업체들, 뭐 앵글로 아메리칸이니 뭐 글렌코어니 뭐 이런 업체들 마주 단기 급등, 걔네도 엄청 막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인데 이쪽이 이제 영업이익, 특히 무역 부문에서 50-60% 포션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우 인터내셔널도 트레이딩 쪽이 철강 트레이딩이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계절적으로 철강 시황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코가 또 최근에 좋았잖아요. 흐름이 연결된 부분들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최근 호재로는 이제 가스층 발견인데요. 추가로 이제 미얀마 쪽 가스층 2월달에 발견됐던 것이 가치를 원래는 한 2조 원 봤었는데 기존에는 좀 더 이거보다 낮게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거 발견되고 나서 가스 영업 가치를 한 4조 원대 다시 올렸더라고요. 이 증권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이제 목표가를 오늘 한 25,000원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오늘 전반적인 시황하고 맞물리면서 좋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목표가 평균치가 22,000원인데 얘네가 이제 25,000원까지 그렇죠. 평균으로 보면 거의 다 왔는데 3개월 평균으로는요. 얘네가 이제 17,000원에서 오늘 25,000원 올려놨기 때문에 릴레이팅이 따라서 나올지 아니면 그냥 평균치로 다시 회귀할지는 내일부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연고점 뭐 경신하는 강한 흐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부장금희 전문가님, 요즘에 이 선수 포함해서 상사주들도 뭐 이런발 호재 뭐 이런 부분까지 함께 좀 맞물리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유가 관련주로 봐야죠. 유가 관련주로 봐야 되고 이제 특히 이제 대우인터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가스전에 따라서 주가가 사실은 많이 좌우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어쨌든 이거 포스코 자회사로 편입이 된 회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 부분에 대한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이 좀 뭐 반영이 되면서 지금 뭐 대우인터뿐만이 아니라 LG 상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올라오거든요. 현대 상사만 지금 못 올라오고 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유가 관련주하고 같은 흐름으로 이어갈 개연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모양만 보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도 장기 낙폭과대에서 이제 조금 들어 올렸고 대우 인터내셔널도 좀 비슷한 모습인데 앞서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트레이딩만 하자 이러셨어요. 네네. 두산 대우 인터내셔널은 의견 어떠세요? 지금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두산중공업이나 두산 인프라코어는 상승 1파를 잡은 것이고요. 대우 인터 같은 경우는 조정 2파를 한번 해줬어요. 조정 2파를 한번 쉬어주고 다시 이제 3파를 잡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얘들이 더 셀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3파 파동은 원래 이제 가장 길고 오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그 연속성을 이어갈 개연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봅니다. 허 의원님은요?
저는 에너지 쪽은 당분간은 좀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그 CRB 인덱스 연결돼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약간 좀 틀어지긴 했는데요. 꾸준하게 사고 있는 섹터들이 이제 뭐 화학, 철강 뭐 이런 쪽에 기초 소재 쪽을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본인들이 그냥 커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신호를 받는지 좀 의미 있게 이쪽 섹터로 소재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성격이 다른 선수도 좀 볼게요. 부장님 전문가님. 네, 키움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가 지수를 지금 뭐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2,0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그 흐름으로 이제 놓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증권주들이 사실 이제 4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연간으로 보면 2014년보다는 훨씬 좋았지만 어쨌든 이제 4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이제 지수의 흐름하고 연동해서 저는 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좀 치고 나왔던 게 이제 삼성증권이라든지 NH증권 이런 것들은 튀어나왔는데 오늘 흐름에서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대장주 성격으로 지금 오늘 좀 호재를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갔지만 이제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인제 볼린저 밴더가 완전히 수축된 상태에서 이제 치고 나오는 그런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증권주들은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업 온라인화 이쪽에 이제 그 MS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간다라는 거. 이제 인터넷 은행이 올해부터 이제 정식으로 하반기에 오픈이 돼서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그 부분 쪽에 이제 비대면 신규 계좌가 우리가 2월 22일부터 이게 개설이 됐어요. 계좌가. 거기에서 지금 MS를 50% 절반 이상을 키움증권에서 지금 먹어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요즘은 우리가 PC도 많이 하지만 지금 모바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많은데 그 모바일 트레이딩 MS 점유율도 지금 28.4% 정도까지 당연히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지금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독보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키움증권은 또 가지고 있다. 네. 그런 흐름으로 좀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아무튼 지금 증권주들은 지수가 꺾이기 전까지는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증권 선수 키움증권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간략하게만 좀 더 볼만한 선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국전력이 요즘에 6만 원 터치한 이후에 조금씩 밀려나고 있어서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삼성 LNS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한 종목씩 좀 봐주실까요? 먼저 허 위원님부터요. 네, 한전은 그냥 조정에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삼성 LNS 어떻게 보세요? 삼성 LNS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2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구조적인 제품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단일 제품이고 코스메틱이라는 단일 제품이고 그다음에 보따리상에게 의존한 그런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깨지면서 2만 원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전혀 회사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모멘텀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냥 두드러 맞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살짝이 모멘텀을 지금 집어 넣어준 게 물적 분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판지 쪽을 떼어내가지고 물적 분할을 합니다. 그 회사는 이제 골판지 쪽은 비상장 회사로 그냥 놔둬버리고 네. 우리는 화장품 쪽으로 주력해서 가겠다. 이렇게 지금 그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모멘텀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낙폭이 깊은 데다가 네. 나름대로 이제 화장품 쪽에 어떠한 모멘텀을 던져주고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도 2군데 정도를 추가해서 20개 정도로 좀 늘려가고 네. 이러한 이제 모멘텀을 던져주니까 바닥을 깊이 들어갔던 게 이제 세게 치고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도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동안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잘 빠져나오시는 그런 목적으로 가라. 욕심내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MVP 뽑아봐야죠. 부자개미 전문가님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MVP는 두산 인프라코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4번 타자입니다. 22%나 급등했습니다. 6,210원 거래 마친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의 MVP로 꼽아봤고요. 내일 경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좀 확실하게 좀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우선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지금 그 변곡점 자리가 목요일 날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벤트 많죠 그날. 네네네. 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쿼터러블 리칭데이도 있고 우리 뭐 금통위도 있고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 지금 1830까지 밀렸다가 강하게 지금 1960까지 치고 올라온 단기간에 치고 올라온 게 뭐 때문에 치고 올라왔습니까? 글로벌 정책 공조. 그렇죠. 글로벌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선제적으로 먼저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된 건데 과연 목요일 날 이런 시장에 선제적인 모멘텀을 던져준 게 시장에 만족을 시켜줄 것이냐 못 시켜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BOJ도 있고 FOMC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첫 단추를 여는 건데 중요하게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이 시비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그 부양 정책 중에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기준금리나 CPP 정도 인하하는 부분. 네. 이거는 전에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 매입 부분,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뿐만이 아니라 회사채까지도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 요런 쪽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사실 뭐냐면, 지금 그 월간 그 600억 유로를 지금 그 채권 매입을 하잖아요. 그쵸. 이 부분을 과연 늘릴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드라기 총재가 워낙 이 립 서비스가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3월 달에 할 것처럼 지금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지금 들어 올려놨는데 과연 목요일 날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좀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허세로 끝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9월 달부터 드라기가 립 서비스를 계속 하면서 주가를 좀 들어 올렸다가 결국은 작년 12월 달에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냥, 그때도 CPP 정도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간 연장하는 거. 이걸로 끝나면서 유럽 시장이 그때 6.8% 급락이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번에 목요일이 이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요거를 좀 잘 보고, 그 다음 주까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좀 어떤 선수들 위주로 우리가 구성을 해봐야 될지 클린업 트리 발표해 주세요. 네네. 내일 3번 타자는 피팅 관련 중에 하이로 코리아입니다. 하이로 코리아. 4번 타자는 현대 미포조선, 5번 타자는 NH투자증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선기자재, 조선증권 이렇게 골고루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지금 이등주들이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뭐 PT 관리주들은 그 조선주들에 연관해서 지금 뭐 이제 추세를 강하게 지금 가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것이다. 지금 뭐 성강랜드라든지 태용이라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석유 플랜트 쪽 이쪽에 지금 특화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이제 밸브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미포는 이 조선주 중에서 지금 현대미포가 조정을 가장 먼저 들어갔고 지금 조정 마디에서 한번 눌림목이 나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5번 타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는 어쨌든 지금 목요일을 앞두고 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을 한번 만들어낼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증권주들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NH투자증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클린업 트리오까지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 유독 좀 많이 들렸던 단어 2등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좀 1등주 내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순환을 했다면은 이제는 서서히 또 매기가 도는 흐름 저희가 좀 분위기 짚어드렸는데요. 참고해 보시고요. 내일장 참고해 볼 만한 선수들입니다. 클린업 트리오로 하이로코리아,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NH투자증권 이렇게 세 선수 꼽았으니까요. 경기 운용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금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또 잘 활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